우리들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가깝게는 부모 자식에서부터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와 선후배 등 그 인연도 참 다양합니다.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망가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따른 5만 가지 이론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의 주제를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인생학교에서는 당장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지금은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순간 이런저런 방법론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봉합을 했다고 해도 결국엔 다시 깨질 것이기 때문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물어보겠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정을 하십니까? 물론 100% 나만의 잘못일 수는 없겠죠. 상대방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일단 내버려 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내 잘못이 무엇일까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죠. 일단 내가 뭘 잘못한 것인지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들은 스스로가 뭘 잘못한 것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자식들은 또 자식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모두 동등하고 공평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타인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인생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왜 같이 살까요? 부모 자식이니까? 부부니까? 그렇다면 부모 자식은 모두 같이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또 버려지는 아이들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오묘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세상에서 돌보기도 하고요. 양부모를 만나서 더 잘 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작 부모 자식이 같이 붙어서 살면서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잡스 형님 같은 경우엔 양부모를 만나서 그 위대한 애플의 창업자로 성장을 했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부모 자식은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그래야 한다는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런 주장은 그저 당신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들은 왜 같이 살까요? 인간은 혼자인 것보다 더 낫기 위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못하다면 결코 같이 살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좀 그래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혼자서 살아낼 자신이 없는 거죠. 일단 모르니까. 혼자보다 같이 있는 것이 일단은 더 이익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요. 이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결국엔 그 속을 파보면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혼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할 사람들 훨씬 많을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은 분명히 혼자보다 더 낫기 위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도 동의가 되실까요? 이게 동의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전제 조건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서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같이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야만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서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같이 산다면 결국에 가서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런 게 없다면 애초에 같이 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이건 뭐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좋아하는 마음은 처음 인연을 맺는 시작점이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과대 포장을 하게 되면 결국 탄로가 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 상대방을 꼬시려고 포장을 했다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요, 내가 꼬시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해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척을 좀 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우리들이 너무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나머지는 계속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두면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내 말을 주면 상대방은 나를 알아가겠죠. 말을 주고받는 이유는 서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모르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상대방에게 나를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알 수 없고요.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바르게 쓸 수도 없고 바르게 대할 수도 없겠죠. 나 역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방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상대방을 바르게 대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바르게 쓸 수 있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자, 봅시다.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거의 비슷한 얼굴을 갖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를 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젖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드는 것처럼 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망가진 상대방과 대화를 하셨나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했는데도 관계가 망가졌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의 잘못이 하나 드러납니다. 우리들은 대화를 할 때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만 하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쳐내버리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죠. 그걸 상대방이 받아주기만을 원하고요. 그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폭행이에요.
그래 놓고 내 말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항상 대화를 하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입장을 취하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상대방을 모르니 상대방이 이해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말을 하는 데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게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실력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내지 못하는 당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지 당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 상대방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실력 없는 못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면 저절로 그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낼 수 있어집니다. 이건 저절로 되고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충분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우겼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망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입니다.